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법무부가 내외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현직 대검 검찰 간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재정 낭비나 부정부패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세납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어도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출국 금지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1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관련해서 가장 불안하고 꺼려지는 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활개치고 다니다 사고로 이어지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과 불안인데요. 이런 불안감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하고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달라는 법률방송 보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자동차세 등 세금은 걷어갈 것 다 걷어가고 도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행금지 해제할 때 대다수 국민은 범죄, 간첩을 운운하며 반대했는데 막상 시행하니 걱정 끝, 법이 먼저 바뀌면 된다는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간간히 불안하다라거나 특정 오토바이들이 난폭 운전이 심해서 무섭다는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점진적 진입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는 주로 누가 내는 걸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803건이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줄어 2018년엔 3,931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2014년 5,651명, 2016년 5,530명, 2018년 4,918명 등 점진적이긴 하지만 감소세 경향이 뚜렷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4년 60명, 2015년 66명, 2016년 66명, 2017년 61명 등 60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엔 39명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전체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역시 배달 오토바이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망자가 39명, 부상자가 4,918명이에요. 배달 이륜차가 증가했고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배달 문화가 이제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이 증가. 전체 오토바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 나름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이 확충되고 교통안전 문화가 좀 정착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가 늘어도 사고가 준다고 한다면. 일단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배기량이 적고 굳이 간선도로로 들어갈 일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가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관련해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선 이제는 허용할까 말까가 아닌 허용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모니터링도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 진짜 문제다. 그게 전용도로만큼은 이제 모니터링해서 열어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퀵서비스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활성화돼 있으니까 위험 요소 크니까 배기량 큰 걸로만 해서 일단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전제로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어떤 차로를 이용하게 할지나 추월 방법 등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운행 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이륜차는 오른쪽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다른 일반 승용차들은 뭐 자전거나 이륜차나 추월할 때 어떻게 추월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전한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마련된 통행 기준이나 운행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과 실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안전등을 이유로 앞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사고 유발자가 되면 어떡하냐는 불안이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국도에서 위험스럽게 통행하는 거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무인 단속 시스템도 사실은 오토바이에는 적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한 맹점들이 있어서 그러면 경찰분들이 계속 뭐 상주하면서 이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냐. 솔직히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진입을 허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250cc 이상부터 우선 허용한다고 했을 때 왜 250cc 이상인지 안전이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륜차로 분류가 되는데 125cc 이상 250cc 미만인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한테 근데 공평하게 공히 법적 이익을 제공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8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모경준, 이동흡 두 재판관은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보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헌재에 해당 보충 의견이 나온 지도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10년에서 2년이 더 지나 1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춰진 경우다.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돼야 한다는 게 많은 교통 전문가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바람이자 요구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찬성하면 법제도 개선 검토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어제 대검 및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찰 중간 간부가 오늘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검사는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형사 1부장으로 전보된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입니다. 정희도 과장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2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으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향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 과장은 먼저 김 차관을 향해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다며 이런 위법에 눈 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위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하라는 법무부 지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정 과장의 주장입니다. 정 과장은 합리적으로 하라는 법무부 지시의 숨은 의도를 읽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지시를 근거로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정 과장은 그러면서 드라마 검사외전 대사를 언급하며 김호수 차관에 대해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김 차관이
자리에 연연해 여러 차례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과장이 차관을 양심도 없다고 내부 통신망에서 힐난한 겁니다. 정 과장은 또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최광욱 비서관을 기소한 걸 두고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의 근거에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게 정 과장의 말입니다. 정 과장은 이에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는 자신의 결기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정 과장은 지난 13일에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과장의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쪽이냐 저쪽이냐 진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여기서는 더 평가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궁금함이 듭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렇게 일개 과장, 부장이 장 차관을 이른바 들이받는 일이 검찰에서처럼 심심찮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쓴 글이라고 하는데 내부 통신망에 쓴 글이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가공되는지, 직급을 떠나 조직 내의 부조리나 불합리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문제 제기가 언론에 생중계되고 내부 문제 제기를 검찰과 언론이 서로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그랬고 이쪽 저쪽 진영을 떠나 일개 검사의 내부 글 자체가 언론에 앞다퉈 다뤄지는 것 자체가 그게 언론이든 검찰이든 누구에 의한 것이든 어떻게 만들어졌든 비정상적인 검찰 모습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 검찰은 거부하겠다는 정 과장의 결기가 정 과장 개인을 넘어 검찰 전체에 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로인사이드에서는 국민소송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국민소송제도가 뭔지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네. 국가기관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이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공동 주최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이 열려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국민소송이라는 걸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네. 일명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또 이런 거를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황당한 예산 낭비나 95만 원짜리 USB 같은 이런 군납비리 등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 겁니다. 네. 이제 군납비리와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사건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책임 추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부실 재정 관리나 조달 부패 그리고 각종 비리 등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 또는 이제 부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제 우리 국민의 몫이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만큼 이런 부정 부패를 차단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국민 소송을 낼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 네. 경기도 하남 시민 이제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이제 1999년 하남 국제환경 박람회에서 이제 발생했던 186억 원 예상 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 소송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원고로서 이 국민들이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안 심리도 하지를 않고 각하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이 국민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아직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네. 이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계속 추진은 되어 왔지만 네. 이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 등 이런 부작용을 이유로 이제 법안 처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현행 법 체계와의 불일치도 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현재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3건 정도 발의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이제 난망한 상태입니다. 뭐 결국 제기된 문제점이나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주재 발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천하람 대한변협 제 법제이사도 이런 네.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기존의 감사원이나 국회 통제 시스템과의 중복, 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의 공무 수행에 대한 악영향, 네. 또 국가 재정 집행을 정치적 타협이 아닌 이제 사법적 통제에 맡김으로써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부작용, 네. 또 소송 대상의 광범위함, 그다음에 무분별한 소송 가능성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좀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나요? 오늘 주재 발표를 맡았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변호사는 네. 이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거치게 하는 등 네. 좀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이제 차단 방안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에 착수한 이후에 10년 만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서야 들고 일어났어요. 상대방 측에서는 이게 각하다. 감사기간 지나서 감사하지 않았냐라고 굉장히 극렬히 다퉜는데 주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국민소송법에서 감사 전치를 한다면 그런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주민 소송을 토대로 이제 네. 이를 보완을 해서 좀 실효적인 국민 소송 제도도 이제 아울러 좀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또 이런 국민 소송의 전문성 그리고 네. 효율성을 위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이제 이런 방안도 함께 재정 낭비나 부패 비리 신고 포상금 및 또 내부 고발자 보호 네. 규정을 둬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네. 또 이제 강화하자 이런 의견들도 함께 이제 제언을 했습니다. 뭐 소송이 남발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